네, 안녕하세요. 히어로캐스트 3화입니다. 저는 스프링필드고요. 제가 저 저번에 빠졌었죠. 예. 마커스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모입니다. 예, 또 이순석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이모님은 먼저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가? 예. 그래서 저번에 저기 그 방송을 못 오셨던 저기 마커스님이 오늘도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네, 제가 감기 걸려갖고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예, 다 조심하시고,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갑자기 막 뉴스들이 펑펑 뉴스들이 터졌어.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자 그래서 1부는 원래 특집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거 하고 특집으로 있었는데, 떠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이 아주 크게 됐어요 지금. 특집할 필요가 그래가지고, 없긴 했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뉴스 빠르게 한번 일단 훑어보고 갑시다. 최대한 빠르게 그럽시다. 늦어지지 않게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저는 첫 번째 뉴스는요. 예, 그래서 이 DC의 컨버전스 이후의 계획 및 여러 가지 신간들이 발표가 됐죠. 그쵸. 예,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빅 뉴스죠. 예, 뉴스 그렇죠. 중에서도 뉴스가 좀 이제 크게. 컨버스가 4월 5월 동안 이제 BTC가 사오고 이전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새로 시작한다는 거의 느낌으로 이제 그쵸. 하고 있기 때문에 음, 6월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게 바뀔 거예요. 그거에 그 선-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고 이번이죠. 이번에 이번에. 이제 마블의 그 시크릿 워즈가 발표가 됐는데 음. 거기에 이제 거의 뭐 맞불을 질렀다라는 음. 느낌이 팍팍 오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컨버전스 이후에 어떤 그 DC가 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마블에 비해서 뭔가 좀 다양성이라든지 좀 더 보수적이라는 느낌이 그쵸 강하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약간 조금 외면해 왔다라는 느낌이 지금까지 팬들 사이에서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컨버전스가 끝나고 나서 네. 컨버전스 끝나고 나서 DC에서 이번에 이제 계획을 발표한 거 보니까 뭐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번 새로운 작가나 아니면 작화가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스타일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그런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다양성을 더 추구하려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큰 게 이제 점이. 보이고, 예. 이게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DC의 배트맨 편집자가 이제 한때 바뀐 지가 꽤 됐었죠. 이제 그쵸. 마크 도일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배트맨 관련 타이틀 뭐 배트걸이나 아니면 뭐 새로 나온 이제 고담 바이 미드나이트, 네, 고담 아카데미. 네, 고담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팬층을 다양하게 늘릴 수 있도록 그쵸. 단순히 작품 내에서만 이제 뭐 호러나 아니면 뭐 추리 뭐 범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아예 독자층을 다양하게 공략을 하게 그쵸. 되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DC 전체로 이제 확대된다고 보는 게 맞는 예,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움직임이. 그건 기존 캐릭터들도 약간 좀 해석이 좀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쵸. 그러니까 일단 DC의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죠. 트리니티, 그렇죠.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이 세 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되 나머지 이제 주요 캐릭터들 지금까지는 살짝 소홀한 감이 있었던 그렇죠. 그런 주요 캐릭터들에 있어서는 좀 더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화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 타이틀도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블랙 카나리부터 시작해서 블랙 카나리 뭐 할리퀸이 요새 하도 인기가 좋다 보니까 할리퀸이 되게 잘 그쵸. 나가죠. 네. 할리퀸 거기다가 저번에 이제 파워걸이랑 같이 이렇게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죠.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이번에 파워걸이랑 할리퀸이랑 6부작 타이틀도 단편이긴 하지만 나왔고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그 특히 이번에 이제 약간 소프트 리붓 이런 식으로 되면서 기존의 DC 뉴 12 타이틀을 갖다가 떼고 이제 새 타이틀이 24개가 추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한번 그 추가가 되는 타이틀 지금까지 나온 걸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그러면? 한번 그럽시다. 확인을 쭉 넘어가 보죠. 이게 네. 목록을 다 틀면서 예, 먼저 목록을 한번 보면서 해봅시다. 이미지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몇 개만 이제 뭐 몇 개만 이제 돼 공개되고 있는데, 예, 한번 이제 팬들이 걔네들을 붙인 봅시다.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사이보그가 네, 이제 단독 되게 타이틀을 맡게 됐죠. 단독 타이틀이 나왔어요. 틴타에서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출세를 했죠. 엄청 뉴스로. 출세. 이거는 네. 뭐 벼락 출세죠. 예, 그러니까 틴 그러니까. 타이탄즈의 살짝 조연스러운 틴 그러니까 타이탄즈 중에서 사실 조연이었죠. 네, 조연스러운 마치 그 걸어다니는 그냥 컴퓨터 그렇죠. 정도의 역할만 하다가 네. 저스티스 리그 이번에 뉴 52가 되면서
틴 타이탄즈가 아니라 저스티스 리그의 리그로. 승격을 냈죠. 예, 네. 시작 멤버가 됐고 물론 거기서도 사실 배트맨의 그 붐티브 셔틀 같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DC에서 그 DC 시네마 유니버스죠. 네. 네. DC 시네마 유니버스에서 이제 사이보그 타이틀이 단독으로 또 예, 영화가 나온다고 공개가 하고요. 되면서 이번에 이제 팍팍 그렇게 푸시를 주려는 그게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 이 사이보그 같은 경우에 눈여겨봐야 될 게 작가예요. 아무래도 작가가 데이비드 워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화 작가 이전에 그 흑인 문화 평론가로 되게 그게 이름이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흑인 특히나 영화 70년대 영화에 특히 권위자고 흑인 네. 영화에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거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찍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적도 내고 그다음에 배드 에지 모포즈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네. 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글을 올리고 하면서 네. 아주 그 흑인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권위자인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또 만화 작가로서도 이 사람이 이제 활동을 또 해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눈에 띄는 활동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빅2 조금은 거리가 좀 네,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다크호스인가요? 다크호스에서 그 셰프트 샤프트를, 네. 네, 셰프트라는 아주 굉장히 간지 넘치는 흑인 캐릭터가 등장해요. 넘치는. 이거 네. 영화 원작일 텐데. 네. 그래서 이 셰프트를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그 탐정 만화 그러니까 70년대 그 탐정 영화 같은 네. 그런 주인공을 이렇게 그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는 만화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느낌이 좀 보이는 데가 있어. 약간 쓸데없는 대사 없이 약간 하드보일드하고 하드보일드. 그쵸. 네. 그 다음에 그 만화로 흔히 이제 작가들이 만화로 가게 되면 쓸데없이 이렇게 막 말이 길어지고 막 굉장히 설명이 많죠. 많아지고 네. 네. 그림이랑 조금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데이비드 워커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영상 쪽에 약간 조예가 있어서 그런지 그 만화 그 그림이랑 그 다음에 그 텍스트랑 네. 이렇게 그거를 딱 그 완급을 조절할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작화를 갖다가 아이반 라이스 정도를 붙여놨다는 그쵸. 거는 어느 정도 밀어준다는 밀어주는 거죠. 거죠. 예. 아이반 라이스면은 이제 DC 하우스 작화 만화가들 중에서도 이제 대표급이죠. 하우스 대표급이니까. 하우스 스파이 스타일 드라든지. 대표는 중이니까. 네. 뭐 지금도 뭐 저스티스 리그 연재를 하고 그렇죠. 예전에 있었죠. 했었죠. 네. 이번 했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많게로 바뀌었구나. 네,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밀어주고 있는 타이틀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위아 로빈. 위아 로빈즈. 위아 로빈 참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쵸. 아직. 그렇죠. 예. 원래 작가가 이제 리 베르메오가 작가를 맡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요. 베르메오가 작가를 한 적이 없는 건 아니죠. 네. 이제 노엘 같은 것도 노래 같은 게 있었고. 있긴 근데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작화가로서 오히려 네,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하고 그다음에 애초에 이제 그 DC 쪽에 발을 들인 것도 사실 그 와일드 스톰 때 그렇죠. 짐 리가 이제 편집장으로 있었던 와일드 스톰의 인턴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오기 시작한 사람이라서 그랬는데 이제 뭐 네, 그쵸 글을 지금까지 보여준 예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잘 보여준 적은 출난 없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는. 그쵸 그래서 약간 네. 아직 지금까지 배트맨 흉내를 내는 사람들에 네, 대한 그쵸. 얘기들이 워너비들은 나왔었는데 많았어요. 배트맨 워너비들이 네. 참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약간 로빈 워너비들이 아닌가. 네. 이제 로빈을 그런 동경하다부터 예, 이제 그렇죠. 자경 단위를 하는. 네. 난 두고 봐야지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컨셉은 막 확실히 맞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볼 거고 지켜볼 거고 그리고 이제 미드나이터가 있네요. 미드나이터. 예. 미드나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표지만 보고 말을 하면은 이 소용돌이 네, 네, 소용돌이 우리 장원은 지금 그레이슨에서 혹시 미드나이터 네. 지금 출연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혹시 거기서 이제 스피노프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그레이슨에서 보니까는 그 미드나이터가 그레이슨이 가지고 있던 그 힘노스 이식물을 자기한테 또 이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떼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네. 그래서 글쎄요, 일단 네, 그리고 이 같은 캐릭- 세계관에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예. 싶은. 그리고 이거 아마 저기 캐릭터가 이제 성정체성 얘기가 좀 있던데. 그렇죠. 예. 대표 게이죠. 미드나이트면은 원래는 이제 와일드 스톰에서 왔긴 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그
딕그레이슨의 그 그쵸, 엉덩이를 엉덩이를 세계관 최고 보고. 엉덩이를 보고 아, 얼굴은 몰라도 엉덩이를 보면 알 수 그 있다라고 그 했던 양반이 네, 있는 눈으로 친구니까. 이렇게 그 양반 그렇습니다. 매형이죠. DC 매형인데 DC의 매형. 이 타이틀 경우에도 작가 선정이 되게 흥미로워요. 네. 그렇죠. 작가가 이제 스티브 올랜도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일단 양성애자예요. 그렇죠. 네, 양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버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게이 캐릭터를 이미 다룬 바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자기 트위터에서 네. 그 미드나이터가 너무 막 그 하드보일드하게 그런 네. 좀 어두운 그런 작품으로 가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쓰는 미드나이터는 섹시한 작품이 될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미드나이터 물론 이제 슈퍼히어로 그 케이프 코믹스다 보니까 그런 그 버즐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자신이 해왔던 그런 인디펜던스 인디 쪽 그런 작품에서 보여왔던 그런 아주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작품은 또 못하겠지만 물론 네. 못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성적인 그런 정체성이나 이런 걸 탐색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들어가지 것 않겠느냐. 같아요.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세계관 대표 개이다 보니까 또 예. 앞으로도 몇 번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이번 거가 이게 지금 잠깐만요. 하기 전에 아직 중간에 하기 전에 네. 그림이 네. 지금 공개가 안 돼갖고 공개가 지금 안 하는 네, 거예요. 그림이 지금 공개가 안 돼가지고 섹션 8, 예, 섹션 섹션 8이 에잇. 이제 예. 됐는데 예, 지금 이 그림하고 상관없는 네, 얘기입니다. 그림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섹션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가스이니스 예. 네. 아주 되게 유명한 작가죠. 가스이니스랑 그다음에 이제 맥크리아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조금 많은 분들이 이 섹션 8이랑 그다음에 이제 히트맨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 하실 거예요. 낯설죠, 아무래도. 낯설죠 아무래도. 히트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도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97년? 97년이에요. 예. 97년에 그 가스이니스랑 맥크리아가 DC에서 연재했던 작품인데 토미 맥가난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외계에서 온 그 약간 베놈 느낌이 나요. 외계에서 온 어떤 외계인한테 물림으로써 슈퍼 파워를 얻게 돼요. 초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 초능력을 얻게 돼서 자신이 이제 히트맨 암살자가 돼서 그 초인적인 그런 슈퍼 휴먼들이나 아니면 그런 외계의 그런 악당들에 맞서서 이렇게 암살하고 이런 하는 조금 그런 모르겠어요. 첩보물이라기엔 좀 그렇고 되게 하드보일드한 그 가스이니스 작품들이 그렇듯이 의뢰 그렇듯이 약간 좀 그리티한 그리티한 트루 그릿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장잼은 있나요? 히트맨 같은 경우는 막장잼이라고 부르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막장잼은 가스이니스가 워낙 그러니까 막장을 많이 쓰는 사람이긴 해요. 물론 그쵸. 막장을 많이 쓰는 네. 사람이긴 한데 히트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약간 좀 더 어둡고 그다음에 되게 그 곤조 넘치는 과격한 네. 작품이지 그런 않을까.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섹션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가 그 가스이니스라는 작가가 오랜만에 DC에 이제 복귀하는 그렇죠. 그 작품이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히트맨이 추천을 할 만합니다. 정말 히트맨 되게 재밌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원조 팀이 다시 이제 그리고 히트맨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을 다시 등장시킨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히트맨을 읽으신 분이라면은 그 옛날 그 향수에 젖어서 다시 읽을 수 있는 작품일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낯선 분이더라도 그 DC에서 조금 흔히 볼 수 없는 색채예요. 그러니까는 안티히어로라서 약간 퍼니셔를 연상시키는 그런 살인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안티히어로라서 그래서 약간 그 DC에서 그런 거를 좀 원하신 분이라면은 또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섹션 8 같은 경우 이게 아마 6부작 리미트였죠. 네, 이것도. 리미트긴 조금 해요. 이제 DC에서도 너무 이렇게 과격한 이런 색채 전환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리미티드로 좀 맛을 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히트맨 같은 경우에는 딱 그런데 딱 적합한 캐릭터죠. 그렇기도 아무래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면 다음으로 넘어간 게 넘어가면- 아니라 그냥 원래 그거죠. 네, 원래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될 게 사진은 넘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크 유니버스인데 다크 예,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가 어떻게 됩니까? 제임스 타이니언 타이니언, 4세죠. 그쵸. 타이니언. 사실 이렇게 빅2에서 단독으로 이제 타이틀을 맡기에는 사실 좀 이렇게 아주 캘리버가 높은 작가는 아니긴 한데 음. 글쎄요. 일단 타이니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나이더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네. 교수짓을 하던 지석에 이제 한때 학생이었죠. 그때. 네, 아. 그렇죠. 학생으로 시작해서 사제 관계였다가 사진 관계였다가 지금은 이제 스나이더랑 같이 작업을 뭐 네. 만화 이제 쪽에서도 이제 다시 사제 관계가 네, 된 탈론도 예전에 이제 탈론을 잠깐 했었고 네. 또 이제 뭐 배트맨 이터널도 한참 진행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다크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스티스 리그 다크의 후속작 같은 이런 느낌으로 네. 이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 밍도일이라는 작화로 네, 작화 겸 이제 작화. 같이 이제 같이 이제 공동 코라이팅을 집필을 하게 하는데 네. 되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다크 유니버스랑 또 다음에 소개해드릴 게 이제 콘스탄틴 헬블레이저라는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타이틀로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타이니언하고 같이, 밍도일이 네. 같이 이제 협업을 공동 하기로 했죠. 네. 여보합니다. 공동 다시 집필을 다만 해요. 이제 콘스탄틴은 작화는 다 따로 두고.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일단 다크 유니버스라는 네. 그 이름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옛날에 루머긴 했지만 게르모 델 토로 그 감독이 다크 유니버스라는 제목으로 저스티스 리그 다크, 그러니까 영화를, 네. DC의 오컬트 세계관의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찍을지도 모른다라는 루머가 델토로가 계속해서 저리다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많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나왔었는데 그거가 제목이 이제 예.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다면 그 영화 제목이 다크 유니버스였다라는 다크 유니버스. 네, 루머가 루머가 있었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혹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렇습니까? 네. 혹시 이게 어떤 전조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품 내적으로 보면 이제 밍도일 같은 경우에는 작가는 아니에요. 밍도일은 작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뭐 이미지나 아니면 뭐 버티고나 이런 데서 인디 쪽에서 그리고 물론 네, 메이저에서도 해왔습니다. 메이저에서도 작화를 일단 맡아온 사람인데 그 일단 좀 넘어 앞으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밍도일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계죠. 그죠? 예, 중국계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 같은 걸 쓰는 걸 보면 약간 좀 거칠고 선이 굵은 그런 스타일을 그렇죠. 즐겨 써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페나로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보실 느낌이 조금 오실 건가? 느낌이 올까요? 글쎄요. 글쎄요. 일단 밍도일이라는 사람이 일단 작가로서는 이제 거의 처음으로 거의가 아니고 아예 처음으로 쓰는 그렇죠. 협업이긴 작품이고, 해도. 그렇죠. 협업이긴 해도 그래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 DC 쪽에서 타이니언하고 이렇게 붙여준 걸 보면 그 작가로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지 않나 지금 싶어요. 네, 밍도일이.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보면 그 다크 유니버스랑 그다음에 콘스탄틴 헬블레이저랑 네. 같이 이렇게 두 세계관이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가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볼 때 이제 밍도일이랑 타이니언이라는 이 두 사람의 그 창작자들을 이 두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배치를 시킨 거 보면 이 두 타이틀 간의 그런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해볼 그렇죠. 수 있고 또 이제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 이제 헬블레이저라는 이게 원작 제목이 이제 부제로 그쵸. 붙었잖아요. 부제로 예. 다시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예전 지금 뉴52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타인이나 이런 걸로 사실 좀 더티하게 진행된 감이 좀 있긴 한데 네, 그쵸.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못 풀어나갔다는 못 풀어나가고 이제 뭐 포에버 이블의 그 블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각종 이벤트에 휘말리면서 사실 그 자기만의 그 이야기를 좀 하지 이야기를 못했죠. 가는 그런 못했던 모멘텀을 좀 그런 게 잃은 게 있는데. 있는데 이번에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죠. 헬블레이저라는 본제가 기대를 붙었으니까. 해볼 네. 만해요. 다음 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블랙 카나리. 블랙 카나리, 블랙 카나리 카나리. 같은 경우에는 네. DC에서는 정말 중요한 캐릭터예요. 네. 정말 중요한 캐릭터고 옛날에 이제 한때 이제 저스티스 리그의 리더를 또 맡은 적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칼리버가 큰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걸 보면은 뭐 거의 버전 오브 조연수로, 프레이 뭐 네, 이런 거 했었죠. 버전 오브 프레이에서는 주역이었어요. 근데 주역이었죠, 거기서. 버전 오브 프레이 그 타이틀 타이틀 자체가 자체가 너무 타이틀 자체가 썩이었으니까. 이제 저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즈 오브 프레이가 원래 이제 괜찮은 작품도 많이 나왔던 타이틀인데 네. 뉴 50이 들어서는 좀 힘을 못 쓴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블랙 카나리가 약간 그런 그 만의 색채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배치걸에서 지금 블랙 카나리가 모습을 비추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브랜든 플래처가 지금 캐머런 스튜어트랑 같이 이렇게 그 배치걸을 작업하고 있는 작업하고 작가인데 있는 그 작가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블랙 카나리를 그 브랜든 플래처가 이제 단독으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블랙 카나리랑 바바라랑 원래 이제 우정이랑 워낙 오랜 역사가 있는 캐릭터인데 지금 배치걸이 약간 좀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지금 카나리랑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어요. 네, 카나리랑 좀 이제 싸우고 네, 떨어져. 찢어졌고, 35화부터 네. 카나리가 이제 표제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지금 배치걸에서 락가스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블랙 카나리가 약간 좀 군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범죄의 그런 소탕가기 때문에 그 락 가수가 돼서 된 그 모습이 사실 잘 상상은 잘 안 가요. 네. 아 저는 예전에 근데 그건 기억나요. 그 어떤 클리프 창이 네. 그랬던 거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아, DC 여성 캐릭터로 데려와 가지고 그쵸 락밴드 네, 그런 그린 적이 있었는데 원더우먼하고 블랙 카나리하고 자타나하고 한 명 더 있었었는데 배트우먼 배트우먼. 네. 배트우먼이었죠. 원래는 그 짤방 같은 경우에는 자타나가 그 베이스 건전 로지즈에게 스매시처럼 이제 하고 그러니까, 나온 게 되게 네. 인상적이었었는데. 깊게 하고 네. 중절모 깊게 눌렀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작화를 맡은 사람이 이제 애니 우라는 사람인데 네. 호크아이를 보신 분이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케이티 비숍 파트를 이 애니 우라는 사람이 맡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호크아이도 호카이도 호카이. 나쁜 작품 아니니까요. 네, 좋은 작품이니까. 아니 좋은 작품이죠. 좋은 작품인데 연기가 돼갖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네. 지금.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예.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죠. 넘어가게 되면 네, 저스티스 리그 오브 저스티스 아메리카. 리그 오브 아메리카인데 브라이언 히치가 글이랑 그림을 그림을 둘 둘다 다 같이 맞죠. 네. 한다고 했었죠. 사실 이 타이틀이 공개가 될 때만 해도 조금 의아한 점이 많았어요. 굉장히 왜냐면은 많았죠. 저스티스 리그가 일단 연재 이미 있고, 중인데 네. 똑같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네. 팀 타이틀이 또 등장해. 심지어 로스터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그 할조던의 복귀도 이미 예고된 네, 상황이고 네. 그대로 이제 로스터 전부 칠리니까 익숙한 로스터가 캐릭터들이죠. 똑같아요. 지금 네. 현재 연재 중인 그 저스티스 리그랑 연재 중인 네. 그거랑 지금 팀 로스도 똑같은데 네. 근데 왜 같은 팀원들이 있는 팀 두 개를 이름을 다르게 해서 두 이름도 개씩이나 다르게 해서 이렇게 타이틀도 두 개나. 타이틀을 존재시키는가라는 의문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일단 루머로 나온 게 이제 세계관 기존 리오십이 세계관이랑 별도로 이제 네, 흘러간다는 그쵸. 얘기가 별도란 있었죠. 얘기가 있고 네. 예. 또 하나 루머가 있었던 게 이제 브라이언 히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케줄 못 맞추는 작가 네, 그렇죠. 작업으로 손이 네, 엄청 느리죠. 유명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요걸 2년 동안 진행시키느라고 이제 작업을 하느라고 늦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만큼 또 2년 동안 요걸 이미 준비를 해왔다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2년 동안 2화를 그려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12년 때 네. 그 롬 라이필드가 지금 브라이언 히치가 네. 배트맨 슈퍼맨이 등장하는 타이틀 뭔가를 준비 중이다라고 루머가 얘기 있었죠, 일단은 그때도. 돌았어요. 네. 네, 루머가 돌았었는데 그래서 배트맨 슈퍼맨 타이틀이 이게 그 DC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브라이언 히치가 쓴 건가 했는데 아니었죠. 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브라이언 히치가 대체 그럼 뭘 하고 있었나? 아니 그냥 롬 라이필드가 거짓말을 한 건가? 막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그 루머가 요건지는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알 수는 롬 없는 거지만 라이필드. 네. 근데 약간 시기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렇죠. 2012년에 굉장히- 나온 루머다 보니까 시기도 비슷하고 우연이라기에는 굉장히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근데 2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지금 2화를 그렸다고 해요. 그렇죠. 1년에 하나 그건데 애니얼로 나오는 아, 그런 그렇죠. 게 될 수 있는가. 네. 아 그래서 걱정도 지금 되지만 굉장히 기대도 제일 또 네. 예. 제일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대체 언제쯤 백업 아티스트를 구할 예. 건가? 그렇죠. 언젠가 이 땜빵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할 땜빵 것인가. 아티스트가 땜빵을 누가 할 들어오는 건 것인지. 기정사실인데 네. 언제 대체 누가 할 것인가. 언젠가 그 시점이 언젠가가 아주 이거 관심사. 관심을 끌고 있고요. 예. 일단 작품 자체는 한번 기대를 해보는 해보는 게 자체는 기대할 브라이언 만하고. 히치니까. 브라이언 네. 씨가 워낙 탑 스타 작가니까. 예. 그렇죠. 다음으로 가보면 네. 비자로. 비자로가 비자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자로랑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소개될 몇몇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모리슨의 멀티버시티의 수혜를 크게 봤어요. 수혜를 좀 그렇죠. 봤죠.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 나오는 이 비자로는 이제 저스티스 리그에서 나왔던 루터의 비자로 그게 아니라 네, 아니죠. 비자로 월드에서 온 비자로. 비자로버스, 그러니까 비자로버스에서 온 다른 멀티버스의 비자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라고 개그물이 나왔었죠. 될 거라고 일단 공개가 됐고, 예. 그다음 비자로라는 캐릭터 자체가 어리숙하고 좀 그렇죠. 우스꽝스러운 그런 캐릭터. 어느 정도 개그 쪽에 이제 네. 속하는 캐릭터니까요. 작가가 히스콜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만화만 보시는 분은 조금 낯선 이름이에요. 네. 그렇죠. 애니메이션 쪽에서 하는 네, 작가니까요. 그 지금 DC의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뭐 저스티스 리그 워, 네. 아니면은 뉴52 이후의 이 애니메이션들 있죠 지금. 네, 뭐 아틀란티스의 그것들, 왕좌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사람이 그 써오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코미디가 좀 더 강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코미디 자기가 잘하는 걸로 타이틀을 맡았으니까 네. 아무래도 비자로버스, 솔직히 말해서 DC 애니메이션이 최근에 나온 뭐 저스티스 워나 예. 아니면은 네 아틀란티스 그렇죠. 왕자는 썩 예. 그렇게 만족스러운 썩 작품은 평이 좋진 아니었는데, 않지만. 네 아무래도 그 자기가 잘하는 특기로 이제 돌아왔으니까 좀 네.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다만 아무도 이제 비자로 솔로 타이틀이 나올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DC도 좀 그만큼 조심해서 하는 건지 이것도 이제 네. 6부작 리미티드. 6부작 네, 리미티드입니다. 혹시 모르죠. 그 이후에 또 반응이 좋으면 계속 반응이 이어나갈 좋으면 수 계속 할 수도 있고. 판매량이 좋으면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만화 그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구스타보 조아르테라는 브라질 출신의 만화가인데, 네. 지금 이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알 수 보시다시피. 있듯이 굉장히 만화스러운 그림체를 그렇죠. 그리는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그 작가도 그렇고 작화가도 그렇고 네. 그 작품 전체적인 그 분위기랑 딱 맞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제 또 하나의 그 춘궁갱 개그 타이틀이 신공개 배트마이트. 예.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이건 정말 예상 못했죠. 배트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트맨, 그 모리슨이 쓴 배트맨을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익숙하실 거고 그렇죠. 낯이 네. 익으실 테고, 그다음에 사실 배트마이트의 등장은 굉장히 매우 고전에서 처음으로 옛날부터 등장했던 나왔었죠. 캐릭터인데, 고전에서. 예. 네. 그 당시 이제 배트마이트 같은 경우에 좀 장난스러운 음. 그런 소악마 같은 그런 캐릭터였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랜트 모리슨이 이제 그 자신의 배트맨을 쓸 때 이 배트마이트를 약간 비틀어서 비틀어서 배트맨의 그 마지막 남아 있는 그런 이성의 그림자 같은 존재, 그렇죠.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그 배트마이트를 등장시켜서 배트마이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졌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개그 타이틀로 아마 자신의 기원에 이렇게 맞는 기원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6부작 리미티드죠. 네, 이것도 이제 리미티드고요. 또 하나의 개그, 또 하나의 이건 또 예상 못했다 개그 아무도 예상 타이틀이. 이거는 정말 예상 못했죠. 예. 프레즈. 예,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프레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샌드맨을 보신 분이라면 그 프레즈 리커드라는 캐릭터를 이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프레즈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73년도에 프레즈 The First Teenage President라는 타이틀로 네. 나왔던 그런 캐릭터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청소년들의 그런 그 운동이랄까, 청소년들의 그런 뭐 YMCA나 이런 걸 네. 통해서 청소년 그런 운동이 활발해지던 시대에 그런 청소년의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 대통령이 된 청소년 대통령이라는 네. 그런 컨셉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조금 그 당시 이제 히피 문화랑 이런 것도 약간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래서 그 70년도에 만들어진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닐 게이먼이라든지 여러 작가들이 이제 약간 오마주를 해온 그런 역사가 있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이제 드디어 다시 재해석돼서 네. 현대적으로 재해석돼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레즈라는 타이틀 아니면은 뭐 닐 게이먼의 샌드맨을 통해서 보신 분이라면 조금 이상할 거예요. 지금 공개된 이미지가. 전혀 왜냐면은 이해가 프레즈 리커드 남자인데 네. 여기서는 웬 여자애가 풍선껌 싹싹 씹으면서 로봇을 네.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참 괴팍한 타이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 한 게 뭐냐면,
이 대통령 된 그 경위가 되게 웃겨요. 그렇죠. 트위터로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라고 말은 못하지만 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네, 이렇게 그쵸. 대통령 선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10대 소녀 대통령이 주인공입니다. 예, 야, 굉장히 트통령의 주인공이십니다. 트통령. 네, 예. 이걸 그러니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나와 봐야 알겠는 네, 일단- 이야기긴 하겠지만은 예. 네, 일단 굉장히- 배경이 2036년인가요? 미래 네, 미래 미래에서, 배경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런 설정을 갖고 왔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로봇이 약간 좀 베이맥스스러운 네, 요즘 좀 이제 그렇죠. 인기를 끌고 있는 네. 빅히어로 6, 빅히어로의 베이맥스스러운 그런 로봇이 등장하는 그런 버디물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아 이거는 정말 봐야만 알겠지만 네. 저는 굉장히 기대됩니다. 정말. 네, 요새 타이틀 좀 봐야 알겠지만 네. 상당히 봐야 좀 이제 알겠지만, 결과물을 어떻게 일단 나올지 이 신선한 캐릭터 시도다 자체가 보니까요. 네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멀티버스가 아니면 사실 멀티버스가 아니면은 DC가 이렇게 감히 도전을 해보기 좀 힘들 만한 그렇죠. 예. 그런 타이틀인데 그 모리슨이 이번에 멀티버시티를 통해서 굉장히 멀티버스의 그런 무궁한 그런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성공적으로 보여줬죠. 네. 아주. 그러면서 탄생한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다음이 아마 그림이 없을 거예요. 예, 다음은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 거고. 나중에 거고요. 하고, 일단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가 네, 그래서 네. 다음이 이제 마샬 마샬 매넌터가 매넌터 솔로 타이틀 결국 이제 나와요. 결국 나와요. 아 마산 청년. 마산청년. UCB 들어가고 굉장히 이래저래 굴러다니다가 그러니까요. 스톰워치도 들어갔다가 뭐 저스티스 리그 뭐 아메리칸 네,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굉장히 약간 굴러다니다가 굴러다니는 헤매다가 느낌. 이제 험하게 다뤄진 굉장히 느낌이 험하게 있는데. 나눠졌죠. 근데 드디어 그렇죠. 이제 단독 타이틀을 맡게 그쵸. 됐어요. 마샬 매넌터가 단독 타이틀이 마지막으로 나온 게 언제였죠? 굉장히 오래전 한참 예전이었죠. 기억도 안 제가 나요, 네,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드디어 이제 마샬 매넌터가 자신의 타이틀을 얻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마산 청년 괜찮아요라고 이제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걸부터 할까요? 네. 일단 작가가 롭 윌리엄스인데 예. 롭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인터넷에서 만화를 연재하다가 앤디 디글 네. 유명한 작가죠. 앤디 예. 디글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작품을 보고 아 얘를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발굴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이 발굴을 해서 2000AD라는 잡지로 먼저 데려왔어요. 아, 2000AD 2000AD 같은 경우에는 네. 저지 드레드로 유명한 예, 영국 그런 만화 잡지인데 네. 거기로 앤디 디글이 처음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자신이 가르쳤고 그다음에 앤디 디글이 또 마블로 갔을 때 또 롭 윌리엄스까지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 정도로 좀 앤디 디글이랑 굉장히 이렇게 연이 각별한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쓰는 스타일은 앤디 디글하고도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이 사람이 쓴 작품 보면은 약간 좀 가스이니스 느낌이 나는 가스이니스도 좀 막장물이 아닌 예. 가스이니스가 쓴 좀 진지한. 네, 예. 그런 느낌이 조금 나요. 네. 약간 정치 스릴러 이런 것 많이 다뤘고 그다음에 좀 트루 그리 예전에 아까 가스이니스 얘기할 때도 말했듯이 좀 그리티한 좀 아주 그냥 더러운 더러운. 네. 그런 작품들을 좀 쓴 그런 사람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맨헌터 이번 이 로비 윌리엄스가 쓰는 맨헌터도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맨헌터가 사실 이제 80년대에 등장했을 때 샌드맨을 보신 분은 또 아실 거예요. 샌드맨에서 마샬 맨헌터가 좀 탐정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중절모 눌러서 탐정이었죠. 트렌치 코트 입은. 예, 이감을 그렇죠. 변장하고.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그냥 예상입니다. 순전히 예상인데 아무래도 그 마샬 맨헌터의 그런 80년대 약간 탐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일단은 두고 봐야겠죠. 일단 네.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오레오는 계속 좋아하지 않을까요? 와, 오레오는 해야죠. 그러고 좋고, 보니까 좋고. UCB 이후로는 오레오가 안 나왔었죠. 안 그러고 나왔었죠. 보니까. 나왔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솔로 타이틀을 통해서 예. 네, 쪼꼬 사랑을 다시 예, 이제 쪼꼬 사랑이 다시 또 돌아와야 하는 또 그런 캐릭터의 상황입니다. 정체성이니까요. 네. 예. 오레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저희가 이것도 이제 그림이 이것도 없는데요.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이것도. 네. 그린 랜턴 로스탐이라는 작품. 네, 네. 그렇죠. 그린 랜턴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타이틀이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그린 랜턴 코어랑 그리고 이제 뉴 가디언즈랑 레드 랜턴은 이제 뭐 이제 찰스 소울의 마블로 이제 이적하면서 네, 그쵸. 그것도 같이 세 개가 끝났는데 이제 요거를 아마 이제 통폐합을 시켜갖고 나오는 게 그린 랜턴 로스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 로스트 아미인 거 보면은 그린 랜턴 코어를 계승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마 약간 코어 그런 것 쪽을 같아요. 이제, 네.
많죠. 네. 뉴 가디언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린랜턴 세계관 이야기긴 하지만 그린랜턴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린랜턴이 그러면은 6월부터는 몇 개 타이틀이 남는 거죠? 3개가 되죠 아마. 3개? 세 개. 그러니까 일단 그린랜턴하고 밴디티의 그린랜턴이랑 그리고 네. 요거 같은 경우에 작가가 컬렌번이 또 이제 맡게 되고 네. 컬렌번에 이제 로스탐이랑 그리고 마찬가지로 컬렌번에 이제 시네스트로. 야 그럼 컬렌번이 대체 많은 시네스트로요. 작품이 몇 개야 진짜? 시네스트로 맞나요? 네. 시네스트로. 네. 그러니까 야, 그럼 진짜 맞는 게 몇 개지 진짜? 지금 이거 시네스트로 맡고 굉장히 있죠. 다작하는 작가죠. 네. 지금 로스탐이 맡고 있지. 로스탐이하고 지금 로브 맡고 있고. 로고 맡고 또 있고 아쿠맨도 이제 6월부터 아쿠아맨도 이제 6월부터 네, 컬렌번이 그렇죠. 또 많은 네. 작업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버티고에서 울프문이라고 또 예, 컬렌번이 그렇게 하는 게 쓰고 있고요. 있는 거 있죠. 예. 그다음에 오니프레스에서 뭐 식스건 예. 그것도 하고 있고 마블 그다음에 매그니토, 매그니토 하고 마블로 넘어가면 매그니토에 있고 그다음에 데드풀 하던가요? 리턴 오브 데드풀 그거 아마 뭐죠? 단편 같은 게 그리- 네, 있어요. 그 6화짜리 네, 예. 유니티도 그거 하나 또 나오고 그거 이제 하고는 한 거 있고 오니에서 지금 브라이드 오브 헬라임 하고 있고 예. 그렇죠. 굉장히 다작하는 작가. 되게 많아요. 네, 지금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어. 그것도 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 또 작품을 아예 진짜 예. 작품을 싸낸다고 하는 그런 작가니까요. 네. 싸낸다가 뭐야? 잘 쓰는 작가니까요. 네. 싸는 거는 저기 좀 이따 하시는 네, 분, 좀 좀 이따 이따 하시는 소개할 분이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작품 좀 잘 있죠. 쓰는 분이기도 하고 또 네, 하니까 글쎄 이제 그린랜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렇죠. 또 작화가 또 해수 사이즈가 또 작가 네, 같죠. 찰스 소울이랑 이제 뉴오십이 썬 같이 커팅을 아, 같이 이끌어 나갔었는데 삼신 같이 했던 삼신. 그렇죠. 굉장히 네. 그림이 뭐라고 해야 될까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이 네. 사람도. 네,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죠. 네. 그렇죠. 다음은 커팅을 보시면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다음이 다음도 뭐죠? 사진도 없죠 이것도. 네. 아, 근데 이거 지금 다 그럼 커버하고 넘어갈 건가요? 이거 보니까? 커버를 최대한 하죠. 그럼 빨리 넘어가 봅시다. 네, 최대한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넘어가서 합시다 그러면. 네, 배트맨 비욘드 같은 비욘드는 요건 예전에 이제 뉴오십이 전에 이제 네. 단독 타이틀이 있었지만 네. 뉴오십이 넘어가고 나선 또 이제 디지털로도 디지털로 이제 나왔다가 전환이 디지털로 됐다가 계속해서 디지털이 나오다가 끝나면서도 이제 단독 타이틀 나온다는 말이 항상 있었어요. 네, 네. 그렇죠. 이거 결국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작가는 댄저겐스. 네. 그다음에 그림 그린 게 버나트 창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한테 굉장히 인상이 좋은 게 뭐냐면 그 발리언트에 라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라이라는 캐릭터가 우길기를 가슴팍에 그리고 나온 캐릭터입니다. 네.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아 그러면 나치 문양을 이렇게 가슴에다 갖고 나온 스와스티카를, 캐릭터가 네. 나오면 너네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버나트 창이에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개념 굉장히 개념 있는 사람으로 지금 돼 있고요. 네, 사실 뭐 작품 자체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네, 뭐. 비욘드가 좀 또 원래 그 만화가 처음 나왔을 때 네. 비욘드가 외연상으로는 굉장히 하드해 보이는 되게 사이버펑크 같았지만 막장에 그러니까 시도 못했죠. 사실 사실 내용 자체는 되게 굉장히 가벼운 하이틴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가 되게 시리즈 매력인데 제 생각에는 근데 퓨엔 들어와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였으니까요. 그 그래서 휴엔에서는 좀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해리가 너무 네. 어두워졌어. 어두워져요. 굉장히 어둡고. 그러면 안 되는 캐릭터인데 오히려 되게 맨날 부르스하고 싸우고 좀 그래야 하는 건데 수다거리고. 망한 미래에서 나왔으니까 뭐. 네, 좀 그래서 좀 네, 퓨엔이랑 그런 아마 별 상관없이 나올 네, 거예요 단독 예. 타이틀에서는. 하이틴스러운 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다음이 그림이 이제 있죠. 다음에 이제 좀 그림이 있는데 왜 하필 이건지 모르겠어. 왜 하필 그림이 이건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작품 이름이 둠드예요. 좀 그죠. 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아요. 작가가 스콘 롭델이에요. 랍드 지금 롭델 롭델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슈퍼맨 둠드의 그 둠드인지 아니면 뭐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이게 네. 둠스데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상. 네, 그쵸. 모르는 그- 거긴 하지만 공개된 컨셉을 보니까는 이게 하이틴물이 될 거라고 네. 그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이상한 있어요. 얘기죠. 뭔 그러니까 개소리야 이게 이게. 지금 슈퍼맨 둠드의 둠스데이의 둠드인지 아니면은 뭐 하다부터 둠페트롤의 둠드인지 아니면 네. 뭐 그것도 아니고 이 제3의 둠드인지 그건 네. 전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일단 공개된 컨셉이 10대물이라는 거. 10대물의 하이틴. 작가가 롭델이고 롭델. 혹시 이것이 10대 둠스데이가 아닌지 롭델의 정말. 틴 타이탄즈 냄새가 롭델의- 솔솔 나면서 네. 타이튼이라면 틴 네. 타이탄즈라는 굉장히 안 좋은 설레가 있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되고 정말 제목처럼 정말 둠드한 타이틀이 약간 아닐까. 둠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작부터 망했다. 네. 망했어요. 자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메가맨 같은 경우에는 그린랜턴 보신 분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린랜턴에서 등장했던 외계 종족들의 그런 초인 팀이고요. 설정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은 제가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X 그다음 어포스트로피하고 HAL이거든요.
막 짤. 네. 하여튼간에 네. 그 되게 그 코스믹한 존재, 우주적인 그런 좀 강력한 존재인데 네. 그 존재가 이제 시타델이라는 이게 배경이 이제 베가 태양계거든요. 네. 베가 태양계인데 그 베가 행성의 그 위성인 시타델에다가 자기 자식들을 싸질러 놔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DNA에서 이제 클론이 나와서 그 베가 행성에 사는 원주민들이 되는데 이 원주민들을 이 시타델 위성에 사는 그런 주인들 마스터 레이스가 네. 이 원주민들을 탄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메가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서는 그런 혁명군 자유투사고요. 네. 그다음에 그린랜턴에서 이제 나왔다고 한 얘기를 처음에 한 게 그린랜턴들이 이 베가 행성계에 못 들어갑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랑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에이전트 오렌지랑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디언즈 오브 더 유니버스 가디언즈 오브 이상하다 유니버스. 했어요. 뭔가 이름이 너무 파란색 비슷해. 스머프들. 옆동네. 네, 그 파란 스머프들이랑 그 에이전트 오렌지랑 이제 짬짬이를 해가지고 여기는 출입하지 맙시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오메가맨들이 사실상 이 베가 태양계의 그런 초임 그런 경찰들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그런 팀인데 작가가 톰 킹이에요. 톰 킹이죠. 그레이슨을 이제 팀 실리랑 같이 네, 지금 쓰고 있는 동명 집회하고 있는 작가고요. 경력이 되게 특이한데. 전직 CIA 요원이라고. 이거. 그리고 그레이슨이 그래갖고 그런 작품이 그러니까요. 나왔다라는 스파이물이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나온 게 네. 네,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게 이 톰 킹이라는 작가 때문인데 근데 이런 작품을 이제 이 작품 맡게 같은 돼갖고, 경우는 약간 네. 파라밀리터리 민병대스러운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뭔가 CIA 톰 킹이 아마 CIA 그 대테러 부에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네, 그러면 그래서 약간 그때- 좀 접점이 없어 보이기는 아니 하면서도 오히려 이제 그러면 이제 CIA 요원들이 네. 그런 PMC들 있잖아요. 남미 이런 게릴라들 예, 그런 뭐 블랙워터나 이런 데하고 접선하면서 뭐 이제 약간 그런 걸 수도 그런 걸 있겠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메가맨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오메가는 이제 다음으로 그렇고요. 넘어가죠. 그림이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단 미스텍 유라는 작품이 또 공개가 됐는데 이건 또 그림이 없네요. 스팅유는 지금 그림이 없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이제 알리사 퀴티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산문 작가입니다. 만화 작가라기보다는. 그리고 경력이 좀 특이한 게 버티고에서 카렌버거와 함께 샌드맨 캐런 편집을 버거가 아직 있었을 때. 네. 네. 그럼 그 버티고에서 그 샌드맨을 같이 편집을 맡았던 그런 네. 좀 클래식한 버티고 쪽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샌드맨 스피노프인 그 킹 오브 드림스라는 작품을 닐 게이먼하고 같이 공동 집필한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미스틱 유가 어떤 작품이 될지는 사실 공개도 안 됐고 내용이 작- 없죠. 네. 아직 제일 만화가도- 공개된 게 없는 네. 네. 만화 작품인데. 네, 작화 담당도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그래서 한번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닥터 이제 닥터 닥터 페이트가 페이트. 단독 네, 타이틀을 맡았어요. 운명 박사님이 이제 자신의 단독 타이틀이 나오는데 네. 일단 작가는 폴 레비치인데 폴 레비치는 아. 요새 조금 칼리버가 많이 떨어진 작가죠. 좀 약간 그래요. 네. 폴 레비치 같은 경우는 요새 쓰는 작품들이 약간 좀 시원찮은 게 많고 그리고 사실 레비츠는 작가보다도 이 에디터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발굴해내는 사람으로서 그쵸. 되게 뛰어난 폴 사람이었잖아요. 레비치는 그러니까 그쵸. 구 DC 발행인 네 그렇죠. 예. 예전에 그 이제 한 언제였더라 2002년부터 2009년까지만 제가 그랬던 거 기억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폴 레비치가 일단 다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작화가 이제 소니 리우라는 작화예요. 네. 네, 그- 소니리우 요거 스타일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소니 리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소니 리우라는 사람을 처음 접한 게 옛날에 플라이트라는 앤솔로지가 나왔습니다. 네. 되게 그 몽환적인 그런 판타지를 주제로 한 그런 앤솔로지로 되게 여러 번이 나왔어요. 네. 거기서 이제 소니 리우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만 봐도 아실 수 있듯이 그러니까 좀 둥글둥글하고 좀 네. 몽환적인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물론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을 그린 걸 보면 좀 다양한 그림체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해요. 네. 근데 그 하지만- 스파이더맨도 확실히 좀 작화가 확 튀기는 했어요. 네, 그렇죠. 그쵸. 스타일이 뭐 약간 이런 그 지금 이 공개된 그림 이건 공개된 그림이 아니라 네. 이 그림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약간 좀 둥글둥글하고 좀 이런
색채가 조금 파스텔 톤의 음.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네. 닥터 페이트를 만나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일단 좀 굉장히 되게 궁금하죠. 궁금하고 좀 몽환적인 좀 그런 닥터 페이트의 좀 오컬트적인 네, 그런 아무튼 측면을 좀 더 마법적인 그런 캐릭터다 하지 않을까 보니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예상이 되고요. 일단 다음 걸로 다음 넘어가죠. 거 그러면. 다음으로 네, 넘어가면요. 하면 이제 뭐 그림은 그림은 쭉 따로 넘어갈 있지 수가 않을까? 없을 거예요. 예. 네. 쭉 넘어갑시다 일단. 할리퀸 파워걸 타이틀이 아까 얘기도 네. 드렸듯이 네, 나왔는데 지미 팔미오티랑 지금 아만다 코너 부부 작가죠. 그렇죠. 이 부부 작가가 지금 할리퀸을 쓰고 있는데 워낙 평가가 좋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좀 문어발식으로 지금 새 작품까지 이제 손을 뻗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할리퀸을 계속 쓰게 됐고 할리퀸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할리퀸 파워걸이라는 네, 작품이 부작 지금- 리미티드긴 하지만 리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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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타임이 시리즈. 있고 이제. 네.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스타파이어를- 보여드릴 스타파이어. 예, 스타파이어를 한번 네, 봅시다. 스타파이어. 그리고 스타파이어가 예. 네, 스타파이어까지. 물론 작화까지 맞는 건 아니고 예. 글만 쓰긴 하지만 지금 이 두 부부 작가가 지금 할리퀸을 쓰는 걸 보면 약간 좀 귀여운, 그렇죠. 그쵸? 살짝 데드풀스러운 점도 네. 살짝 네, 있고. 귀엽고 좀 개그, 장난스럽고 네. 그런 거를. 그런 가벼운 그런 타이틀을. 느낌의 작품이 나올 걸로 지금 할리퀸 파워걸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스타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드우드 앤 아웃로즈가 지금 캔슬되고 그렇죠. 끝나고. 지금 네. 캔슬되고 지금 두 팀으로 지금 갈라져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레드우드 앤 아웃로즈에서 레드우드랑 아스널은 자기 타이틀 또 둘이서 나오는 타이틀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스타파이어는 또 갈라져 나오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약간 옷도 좀 조신하게 입고 그렇죠. 예. 예전에 이제 TV 시리즈를 좀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에 네. 그래서 연상케 좀, 하는 그런 예. 복장으로. 그리고 작가도 작가다 보니까 그런 좀 롭델이 썼던 그 스타파이어의 약간 좀 그런 성인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보다는 좀 틴- 틴타이탄즈 네, 틴타이탄즈 옛날 그런 애니메이션을 틴타이탄즈 생각하게 그런 하는 느낌으로 그런 돌아가지 예전부터 않을까. 그걸 원하던 사람들이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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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래도 캐릭터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틴타이탄즈도 이제 되게 오래된 타이틀이니까 엄청 오래전에 나온 거니까 그렇죠. 좀 놓아줄 때도 됐긴 됐는데 되긴 했지만 네. 워낙에 인기가 많다 이번 보니까.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보긴 봐야 될 것 역시 같습니다. 두고 봐야 할 좀더 것 가볍게 같고요. 나갈 거라는 거는 이제 작가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같이 드렸듯이 네. 레드우드랑 아스널은 이제 따로 떨어져 따로 나왔고 나오는데 작가는 그대로 스쿨 롭델이 네, 랍들이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고. 네, 이거 사실 레드우드랑 아웃로즈에서 그냥 스타파이어만 빠진 걸로 보면 네, 될 그런 것 거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뭐 어스 투 소사이어티라는 라는 작품인데 어스 2가 지금 망한 망한 줄 알고 줄 알았는데 있는데 네. 와장창 나오는 줄 거. 알았는데 어스투가 나오네요. 망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약간 티저 이미지 같은 거 비슷한 게 공개된 걸로는 이제 네, 앨런 스콧이라든지 아니면 제이 게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조 플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앨런 스콧 같은 경우에 원조 그린 랜턴인데 물론 그 힘의 기원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클래식한 히어로들의 귀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부제부터가 이제 소사이어티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를 네. 연상케 하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로빈이 이제 자신의 단독 타이틀이 네, 로빈 드디어. 서버 배트맨 네. 정확히 말하면 데미안이 데미안이 자신의 데미안 단독 레인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네. 데미안 같은 경우에는 저번 리뷰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능력을 얻은 채로 부활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트맨과 지금 그 배트맨 앤 로빈을 봤을 때만 하면 좀 배트맨이 이 로빈을 좀 잡아두려고 네.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독 독립하게 타이틀까지 됐어요. 얻게 돼서 네. 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다만 궁금한데 이제 예전에 뉴욕 12 전에도 로빈 단독 타이틀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빈 배트맨 로빈 작품이 끝나게 됐죠. 네. 그쵸, 토마시와 토마시가 이제 그리슨의 그만두고 작품이 끝나게 됐는데 그거의 연장선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네. 작화 담당에는 패트릭 글리슨이 글과 그림을 둘 다 맡아서 하게 되었죠. 네, 이 그쵸. 작품을. 그다음에 이제 저스티스 그리고 리그 3001입니다. 3001은 3001. 요거는 그 사실 제목만 봐도 알 수 네. 있듯이 네, 지금 3000 키스 기펜 할배가 쓰고 네. 있는 네. 저스티스 리그 3000의 3000의 그냥 연장선이다. 연장선이다. 이름만 계속 바뀌었고 가는 계속 거고. 나오는 네. 거죠. 이거는. 뭐 리브랜딩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구작들은, 구작들은 25개가 이제 남게 예. 되는데 작가 그냥 변경되는 것만 좀 몇 개 집어 네, 넣고 그냥 뭐 액션 코믹스 남고 아쿠아맨 남고 배츠걸 남고 그다음에 배트맨 배트맨 당연히 남고 남고. 네. 디테코 남고
베스룸 남고 캐두먼 남고. 캐두먼은 작화가 바뀌었죠. 캐두먼이 작화가 바뀌는데 그쵸. 작화가 스타일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엄청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작화가랑은 느낌이 게리 완전 달라.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은 얘기의 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닌가. 네. 일단 제네비브 발렌타인이 남은 것 자체는 되게 환영할 만한 예, 일이에요. 그거는 환영할 만한 좋은 일이고. 작가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은 또 6이슈짜리 아크가 스토리 예. 아크가 될 거라고 했고,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데스스트롱 남고, 남고, 플래시 플래시 남고, 남고, 고담 아카데미 남고, 미드나이트 고담 바이 미드나잇 남고. 작화가 바뀌었죠. 이번에 고단 바이 미드나잇이 또 작화가 네, 바뀌죠. 후안 템플 페레아. 스미스가 굉장히 아, U52 잘못 봤다. 들어갔고 네. U52뿐만이 아니라 빅2에서 이제 사실 굉장히 빅2를 안 하던 작가인데 예. 네. 이렇게 뜬금없이 맡게 되었는데 얼마 못하고 다시 또 예. 놓았죠. 빅2는 굉장히 다른 되게 신선한 그림체를 보여줬는데 그렇죠. 굉장히 낙서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얼굴 표정이나 이런 점에서 그렇죠. 굉장히 익스프레셔니즘한 그런 네. 하여튼 작화가 새로 바뀐 작가가 후안 페레아가 페레아. 바뀌었는데 네.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콜더란 작품을 예전에 그렸었죠. 저 이상 콜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네. 네. 그로테스크한 그림 되게 잘 그리고. 그다음에 그레이슨 남고, 그다음에 그린에로가 이제 자비네로는 완전히 바뀌죠. 네, 작가랑 작화 둘 다 바뀌고. 까지 네. 바뀌었죠. 작가 같은 경우 이제 벤퍼시라는 사람이 벤퍼시. 맡겼는데 벤퍼시 같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예. 디텍티브 코믹스에서 초대 터미널. 작가로 와갖고 예. 네. 터미널이라는 2부작을 썼었어요. 예. 그 작가 실력 자체는 모르겠지만 글 쓰는 그 스크립트를 좀 굉장히 저는 잘 안 좋게 봤거든요. 예, 되게 만화 무지 작가로, 장황했어요. 그렇죠. 예. 만화 작가 그러니까 작가가 그러니까 벤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극본가예요. 그렇죠. 예. 극본가라서 좀 만화랑 비슷하게 쓰지 않을까 했더니 그렇지 이상할 못했어요. 정도로 네. 말이 길어졌단 예.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작화 같은 경우에 패트릭 저처가 이제 네. 리처드예요, 패트릭. 패트릭이에요. 패트릭. 오타가 나와. 네. 오타구나. 네, 패트릭 저처가 맡게 됐는데 지금 퓨처 샌드를 이제 네. 아, 지금 하드 캐리하고 있는. 하드 캐리하고 있는 하드 캐리하고 있는 작화가. 작화는 그래서- 아주 좋은데 작가가 조금 걱정이 되는 작품. 터미널도 작화는 좋았어요. 작화는 좋았죠. 예. 작가가 좀 문제가 있었죠. 일단 벤퍼시가 밝힌 방향으로는 좀 어둡고 네. 좀 더 문학적인 방향으로 하겠다. 글쎄요. 그거는 이 문학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문학적이라는. 맞죠? 네, 좀 그리고 이제 걸리고. 그린에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1화부터 해갖고 리런치를 한다는 얘기가 또 있었죠. 네, 그쵸. 아무래도 지금 그린에로 TV 시리즈랑 해갖고 굉장히 작품만이 섞였다고 해야 되나? 예. 근데 이제 TV 시리즈랑 또 직접적인 연관은 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연관 캐릭터들이 없었는데 캐릭터들이 등장을 등장했죠. 했죠. 그렇죠. 펠리시티라던가 디글이라던가. 뭐 디글 같은. 그래갖고 굉장히 모르겠어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작품 난도질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네. 있을 정도로 네. 이제 많이 작품 제프리 미어가 있었는데 살려놨던 걸 또 다시 이제 이제 작화에 요새는 바뀌면서. 다시 이제 좀 주춤주춤 하는데 네. 좀 그래갖고 잘 이제 됐으면 좋겠네요. 1화부터 다시 한다고 하니까 네. 네. 루머긴 하지만 네. 네, 그리고 정말 그린 그린 랜턴 랜턴 남고 그대로고, 할리퀸 할리퀸 남고 그대로고, 저스티스 리그 남고 네. 저리유 남고 로보 저리유가 남고 남는데 르미어가 떠나고 르미어가 예, 제프리 미어가 없어요. 안 지금. 쓴 지 좀 됐죠. 안 쓴 지 네. 좀 됐고 하긴. 작가가 또 시크릿 바뀐다고 식스 하더라고요. 그 시크릿 시네스트로. 6는 이제 3화인가 2화가 이번에 나오나요? 네. 시네스트로 남고 네. 그다음에 수더사이드 스쿼드 남고 예, 이제 그 나머지 지금 다 정리하죠. 슈퍼맨, 원더우먼 원더우먼, 남고, 틴타 남고, 원더우먼 원더우먼 남고. 드디어 대망의 예, 이제 제일 타이틀. 문제 타이틀이 하나가 지금 남았죠. 네. 문제 슈퍼맨입니다. 타이틀이 하나가 있는데 슈퍼맨. 슈퍼맨 네. 이 듣도 보지도 못한 작가가 지금 들어왔어요. 일단 슈퍼맨 슈퍼맨 같은 보도 경우는 못했다라긴 좀 그렇고 슈퍼맨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화에서 이제 제프 존스가 떠나죠. 그만두겠다고 네. 또 좀 이따 그만두려고 리뷰에서 떠난다고, 얘기하겠지만, 네, 예. 이야기가 나왔었고 40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미오렌다 이제 로미타 로미타 수미어가 네, 같이 이제 그림이랑 같이 한다고 감기 해가지고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제가 지금.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작가가 밝혀진다고 예고를 하고 떠났었는데 밝혀진 게 지금 이제 진 루엔 양이라는 작가죠. 진루엔 양. 진 루엔 양입니다. 네. 진루엔 양은 이제 메이저는 쓰진 물론이고 예. 인디 보던 사람들은 솔직히 낯선 이름이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딱 듣는 순간 누구야 이거 이렇게 여러분 이 그쵸. 반응부터 나왔어. 저희도 그렇죠. 다 찾아봐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사실 득보라면 득보인데 네.
그래도 이제 예전에 쓴 게 좀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아바타 코믹스를 썼었죠. 네, 라스트 에어밴더. 아바타 시퀄을 썼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평가는 좋지 못했어요. 아주 좋진 네. 않았었죠. 근데 이제 진로엔양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스타덤에 올려놓은 작품이 이 사람이 첫 작품인 그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라는 작품이에요. 이 진로엔양이 이민자 2세대거든요. 그렇죠. 네. 이름부터가 이제 중국계인 걸 딱 보이니까. 진로엔양이 지금 이민자 2세대인데 2세대의 그런 애환 같은 거를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일단 미국 도서관 협회상을 받고 네. 그다음에 내셔널북 어워드 수상 그 후보가 올랐는데 그거는 또 그래픽 노블로서는 또 처음으로 올랐어요. 네. 거기다가 또 아이즈너상까지 수상을 했고 그래서 그 처음 데뷔작으로 이 어마어마한 그런 타이틀들이 다 붙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그런 화려한 데뷔를 나름 화려한 데뷔라면 데뷔를 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데뷔를 한 그렇죠. 거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인디 작품들을 좀 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인디 작품 소식 같은 걸 접하기 어렵다 보니까 좀 낯선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첫 작품을 비롯해서 그런 중국 역사와 관련된 그런 작품들을 또 많이 썼어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서스 앤 세인트 같은 경우에는 박서스라고 하면 의화단이죠 옛날 중국에. 네. 그래서 의화단을 주제로 한 그런 만화도 쓴 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 The Eternal Smile이라고 약간 좀 동양의 그런 그 오리엔탈 스타일 있잖아요. 예. 동양의 그런 도를 아십니까스러운 네. 그런 몽환적인 그런 스토리를 한번 쓴 적도 있고 그다음에 슈퍼히어로물도 쓰긴 썼는데 이름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낯선 좀 듣보 그런 슈퍼히어로의 재발굴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쓴 사람인데 저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작품을 읽어본 읽어본 게 것도 없으니까. 아니고 읽어본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주변의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만 볼 수 있을 뿐인데 평가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렇죠. 평가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저희가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이민자 2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신의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이민자들의 그런 삶 같은 거를 본 사람일 텐데 슈퍼맨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 사람 대표적인 슈퍼맨이란 이민자죠. 대표적인 궁극의 이민자죠. 이민자죠. 네. 저 크립톤 행성이 멸망하면서 지구로 온 이민자인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슈퍼맨이 뉴 50이 들어와서 약간 좀 파워하우스적인 파워하우스 같은 그런 좀 신나는 막 때려 부수는 그런 네. 어드벤처 쪽으로 갔다면 그 진로엔 양이 그게 들어옴으로써 좀 슈퍼맨의 그런 자기 성찰적인. 자기 성찰적이고 네. 인간적인 네. 지금까지 좀 보여준 신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모습에 포커스를 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제프 존스도 실제로 그 이번 아크에서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하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일단 슈퍼맨이라고 하면 확실히 그런 신적인 그런 모습이랑 인간적인 모습이랑 이렇게 합쳐진 그런 존재인데 네. 네. 지금까지는 좀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조금 외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대가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는 추측이기 때문에 추측이기 때문에. 진도의 얘기 봐야지 갑자기 알죠. 들어와가지고 막 다 때려 부수고 할 수 있어요. 가능한 이야기니까. 네.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일단 작화가는 계속 로미타 주미노가 이제 네, 좀 맡게 되는 걸로 JRJR이 계속 하는 거고. 뭐 예. 좋든 나쁘든. 예. 이 만화에 대해서는 뭐 잠시 후에 리뷰 시간에도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예, 약간 정리를 이제 굉장히 해보도록 하죠. 네, 작화진이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작화들을 그쵸. 굉장히 썼죠. 지금까지 뭐 DC에서 이제 새로 뭐 리런치 뭐 리부트를 할 때마다 네. 다양성을 더 추구하겠다 항상 하는 그쵸, 이야기긴 했지만. 얘기였지만 네. 네. 이번에는 이런 작가나 아니면은 그런 그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진짜로 바뀌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마침 이게 공개된 날 그 마블에서 여성팀 에이포스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네.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 납작하게 눌러버릴 정도의 네, 그런 그렇죠. 충격적인 다양성으로 소식이었어요. 따졌으면은, 네.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약간 좀 그 메이저 만화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많이 대거 기용하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색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변할 것 같고,
그다음 DC가 이제 좀 더 사회적인 이런 좀 다양성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쓰겠다는 그런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뉴50 때도 그렇지만은 이제 항상 리런치 같은 걸 하고 새로 작품들을 이제 타이틀을 발표를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 발표가 되지만 그쵸. 뉴50도 얼마 가지 못하고 판매량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판매량이 안 네, 나왔어. 항상 굉장히 그게 캔슬이 많이 걸리거든요. 되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DC에서 공략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기존 코믹스 팬들층보다도 좀 더 전체적으로 코믹스를 기존에 안 보던 사람들을 이제 공략을 하려고 그쵸. 하는 것도 있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많이 사주셔야지 이런 예, 많이 신선한 사주셔야 작품들이 신선한 얘기들이 네.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나올 수 U52 있고.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아쉬워하는 작품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다이얼 H, 자이언 H, 네. 그다음에 데몬 나이츠거든요. 데몬 나이츠, 음. 둘다 좋은 데몬 작품이었죠. 나이츠는 이제 판타지고 네. 그다음에 다이얼 H 같은 경우에는 슈퍼히어로물이긴 한데 조금 굉장히 달라요. 그 그렇죠. 흔히들 아는 그런 슈퍼히어로물이랑 달리 좀 찌질한 루저 주인공에다가 네. 네. 그 독특한 능력에다가 그다음 심지어는 악당들마저도 좀 되게 독특했어요. 그런 좀 신선한 시도들 그리고 이제 뭐 조나 엑스가 나오는 얼뉴 웨스턴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통해서 뉴 52도 솔직히 처음엔 다양성을 추구는 하긴 했는데 그것들이 판매량이 안 나와서 이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많이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그런 굉장히 떠들썩하게 이런 파란을 일으키면서 등장을 한 이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또 가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그렇죠. 기대를 걸어봅니다. 할리퀸과 배트걸이 가장 DC에서 잘 나가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그쵸. 된 상황에서 네. 지금은 뭔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저변이 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몇 가지만 좀 더 찝어 넘어가자면은 예. 이제 지금 제프 존스가 슈퍼맨 그쵸. 하차하고 나서 지금 저스티스 리그만 맡게 리그만 맡게 돼 있는데 예. 나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제프 존스가 그러면 다음 작품 어떤 걸 맡을 거냐고 이제 리그 말고 예. 어떤 걸 맡을 거냐고 했었더니 이제 게리 프랑크한테만 물어보라고 했었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예고는 했는데 지금 발표가 되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게리 프랑크 하면은 이제 예전에 샤잠, 음흠. 네, 샤잠이 단독 타이틀이 나온다는 이야기 계속 있었는데 네. 이번에 발표도 또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또 토마시가 트위터로 이제 자기는 아직 배트 패밀리를 떠나지 않았다. 네, 네. 그렇죠. 그런 이제 발표가 계속 되었으니까요. 아직 이제 발표된 내용들도 있지만 여기서 아직 공개 안 된 내용도 있고 그 외에도 또 혹시 또 계속 발표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슈퍼걸 같은 경우에도 좀 의외예요. 슈퍼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가가 바뀌고 나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는데 네. 이게 슈퍼걸도 이제 캔슬되는 목록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또 근데 TV 시리즈도 나온다고 네 해요. 드라마가 나오는데 왜 캔슬을 시키나 했더니 작가 트위터에서 걱정하지 말라. 네. 슈퍼걸은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지금 공개된 49개 말고도 더 네. 추가되는 더 타이틀이 추가될 더 있을 가능성이 겁니다. 지금 높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DC 예. 쪽 여기서 소식은 일단 DC 쪽 정리를 소식은 하고 이제 많이들 기다리시던 마블 소식들을 소식. 이제 일단 해보죠. 아직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 소식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거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자 일단 일단 브라이언 마이클 벤디스의 마블 독점 계약 연장. 네, 연장이죠. 이거는 좀 넘어가죠. 짧게 넘어갈게요. 예. 지금 벤디스가 2012년부터 올뉴 엑스맨으로 네. 올뉴 엑스맨 1화로 이제 엑스맨에 이제 첫 투입이 돼가지고 그렇죠. 올해 5월에 언캐니 엑스맨 600화를 마지막으로 네. 네. 이제 엑스맨 타이틀을 떠나게 됩니다. 네. 지금 총 한 90개 정도 이슈가 됐는데 네. 90개면 한 달에 뭐 하나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엄청나죠. 8년 상당한 양의 네, 8년은 훌쩍 넘기는 한 그런 거죠. 세월인데 예.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는 되진 않아요. 예. 왜냐면 여러 타이틀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네. 하여튼간에 그냥 단순하게 90여 개 타이틀을 한 사람 했는데 벤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어벤져스도 그렇고 최장 연재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엑스맨까지 노려본 했는데 역시 클레먼트가 엑스맨을 쓴 세월이 워낙 길다 보니까 크리스 클레먼트가 80년대 거죠. 그쵸. 얼마나 했었나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히 범접을 못할 정도로 많이 썼죠. 벤디스가 적당한 그래서 편이에요. 네. 본인도 자신이 클레먼트 기록은 못 깰 걸 아니까 네. 그냥 이번에 이제 시크릿 워즈가 시작되면서 마침 이제 그만두기 좋은 시점이었고 그다음에 밝히기로는 지금 드라마 파워즈를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좀 엑스맨에서 하차를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소식이 처음 등장을 할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벤디스가 이제 마블 쪽에서 좀 손을 서서히 떼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라고 했는데 생각을 그렇지 않게 했었는데 됐죠.
그랬는데 독점 계약을 연장한다는 참 네. 밴디스. 네.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상했다기보다는 좀 뜻밖의 네. 제 저에게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고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하는 타이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존 가디언즈 오브 타이틀, 갤럭시도 네, 지금 쓰던 쓰고 거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크릿 워즈 때 이제 얼티밋 엔드로 이제 얼티밋 유니버스의 이제 끝을 낼 거고 네. 네. 그다음에 마블에서는 이제 배틀월드 타인 하나를 또 맡게 될 거라고 네. 예고를 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벤디스가 이제 물론 파워즈 때문에 바쁘긴 바쁘지만 네. 그래도 만화에 대한 애정은 여전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마블에서 벤디스의 작품을 당분간은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워즈도 이제 3월에 또 방영한다고. 그렇죠.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에서 네, 그래서 방영을 시작해요. 예, 정작 그 드라마하고 한다고 했던 거는 엑스박스 쪽이었었는데 네. 막상 드라마가 좀 네. 플스에서 먼저 나와요. 근데 평가가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렇게 그렇게 시원찮은 편이더라고요. 그쵸. 약간.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3월에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보아야지 않는 거니까요. 네, 봐야지 않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도 다음 소식이 짧게 있는데 넘어가는 거니까요. 짧게 예. 페이블즈가 끝나기로 했습니다. 예, 페이블스 어떻게 정발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작품이죠. 그렇죠. 예. 정발이 왜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꾸준히. 예, 그래서 네. 이게 뭔가 샌드맨처럼 정말 고전의 반영이 확실한 작품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그리고 지명도가 그 정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런데 그리고 이때는 그리고 정발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그 텔텔 게임즈의 울프 어몽 어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나오지 때예요. 않았죠. 네. 전에 그런데 나왔죠. 나왔어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발 계속 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사주시고. 네. 일단 그리고- 2002년부터 이게 시작이 되고 예. 이 책이 지금 예, 이모니 책인데 이거가. 네. 예. 하여튼 이 페이블즈가 지금 2002년부터 시작해갖고 결국 이제 드디어 네. 드디어 150화로 이제 끝을 내게 야, 됐어요. 150화면 이게 10 몇 년 만에 지금 끝나는 거죠? 10몇 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단순 화수로도 150화인데 네. 이게 나온 스피노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페어리스트나 아니면 페어리스트라든지 뭐 신데렐라, 네. 신데렐라가 이제 나오고 뭐 그거 뭐죠 잭도 네. 나오고 잭 예. 이야기가 들어왔었죠. 예 희한한 것들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는 이제 텔테일 게임즈 울프모스로도 울프 이제 어몽어스. 유명하게 되었긴 한데 이제 원래 만화 원작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제 21권까지는 149화까지가 이제 네. 21권으로 붙여서 나온다고 하고 이제 150화가 또 아까 한 한 화로 한 화로 권으로? 네. 한 권을 이제 예. 떼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두께로요? 네, 굉장히 이게 150페이지 가까이 120페이지 정도 될 건데. 네. 굉장히 많네요. 그걸로 그래서- 이제 150화를 피날레를 끝낸다고 하니까 네. 네. 솔직히 페이벨즈는 진작에 끝났어야 돼요. 진짜 끝났어야 된다고 저도 진작에. 굉장히 동감하고 어쩔 수 있습니다. 떠났으면 11권에서 하는데. 저는 끝났어야 네. 된다고. 그러니까 마왕 그 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네. 거기서 이제 좀 11 얘기 권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끝났어야 끝냈으면 참 하는 좋았을 건데. 텐데 네.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한 작품이라 좀 아쉽긴 네. 아쉽습니다. 아쉽기도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정발되는 작품이고 끝난다고 네. 하니까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는 걸로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드디어. 기다리시던 드디어 소식입니다. 네. 예, 예. 스파이더맨이 MCU에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2월 10월 10일, 그러니까 현재 시각으로 2월 9일. 네. 예, 해서 그 저녁 그쪽의 시각으로 저녁에 해서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야, 이건 참. 예,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되게 그동안 이제 소니가 그 한동안 이제 그 일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자체가 얼마 아직 그 예전 영화들이 그 샘 레이미의 영화가 나온지 되지도 않았었는데 어떻게 벌써부터 리부트를 네, 하냐는 평가가 많았고 영화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좋지가 못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나오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소니가 1년 동안 진짜 엄청나게 헤매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소니의 그 되게 그 삽질의 그 장대한 역사가 있는데 그거가 잠시만요. 어우 소니가 참 하여튼 삽질을 많이 했어요. 왜 안 나오니? 그래서 그냥 갑시다. 예, 그냥 네. 갑시다. 그래서 되게 장대한 되게 삽질들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냥 마블한테 넘겨라 했었는데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죠. 네,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판권이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죠. 예, 완전히 넘어간 거 넘어간 아니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니가 배급하고요. 소니가 배급하는데 제작을 마블 스튜디오가 개입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마블 스튜디오에서 지금 영화 제작들 전체를 맡고 있는 케빈 파이기가 네. 제작을 맡고요. 제작을 이제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니하고 마블하고 같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 결정권은 소니 쪽에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작물을 결정권은 소니에 있고 근데 이제 그건 있대요. 판권을 얼마에 넘겼는지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빵원이래요. 빵원. 예. 1원도 안 받고 그냥 마블하고 그냥 계약을 내버려버린 야. 겁니다.
소니가 급하긴 급했나 봐요. 네, 확실히 급하긴 그렇죠. 급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스파이더맨이 마블이랑 이렇게 넘어간다는 루머 자체는 되게 오래전부터 들려왔어요. 루머는 되게 오래 옛날부터 들었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오래 전부터 이거를 계획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소니가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막 메이숙모 스피노프만 그러니까요. 있던 소리 하고 이제 이랬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이 마블로 넘어가는 거를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페이즈 3 계획이 발표된 게 지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처럼 일정을 다 빡빡하게 차놓고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네. 지금 급하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다른 영화들도 밀리고 일정이 바뀌고 그렇게 됐을 그렇죠. 거고. 영화들이 밀렸어요. 지금.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계약이 미리 돼 있던 거면 캐스팅 소식이 미리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캐스팅 소식이 미리 나와가지고 감독이 누구로 바뀐댄다 아니면 저 스파이더맨은 누가 만든다 얘기가 나왔을 텐데 지금 전혀 얘기가 없었죠.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와서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가 취소가 됐다. 네, 그쵸. 그리고 다른 영화가 지금 들어왔다.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는 아니란다. 라는 상태에서 지금 누가 물망에 올라와 있는지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그렇죠. 확실한 거는 네. 마블 쪽에서 아주 굉장히 어린 배우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린 배우를. 굉장히 어린 배우를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의미일지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어떤 같아요. 의미냐면- 혹시 이게 얼티밋 유니버스에 이제 마일즈 마일즈 모랄레스라는 모랄레스. 소리가 있고 그 가능해요. 굉장히, 예. 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일단 피터 파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제가- 스파이더맨이 나온다고 했지. 예, 그래서 제가 저기 그 박스 오피스 모조도 혹시 싶어 들어갔거든요. 네. 가봤더니 2017년에 그 들어가 2016년인가 7년인가요 지금? 7년? 그거에 들어와 있는 거가 언타이틀드 스파이더맨 무비예요 지금. 어허. 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아닐 아닙니다. 수도 있고. 예, 슈페리어 스파이더맨일 수도 있어요. 야. 아니면 마일스 모랄레스일 수도 얼티밋 있고요. 옥 박사는 약간 그 맥락이 있어야 되니까. 옥 박사는 좀 맥락이 알것 있어요, 같고. 그렇고. 네. 네. 그리고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스파이더만과 곤산. 레오파르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거는 거고요. 어쩔 수 그러니까. 없는. 예. 그래서 마블에서 이 스파이더맨에 대해서 좀 기획을 장기적으로 잡고 있다는 또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젊은 되게 배우, 바뀌었죠. 어린 배우, 베리 영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사람 그 많은 분들이 그거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소니가 계획하던 영화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 그렇죠. 예. 시니스터 6 예를 예. 들어서 시니스터 6 베놈 베놈.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메이슨모. 네? 메이슨목까지 네 메이슨목까지 해서 메이슨모 네. 어떤 뭐 그런 영화들이 네.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시니스터 6 연기된다고 했거든요. 연기, 그쵸. 예. 이 연기가 뭐냐 이게 취소되는 거냐 마냐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되게.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얘기하는 거고 확실하게 정해진 건 네.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에서 디벨롭먼트 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 지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영화가 이게 촬영이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촬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촬영이 돌이킬 수 없는 시점입니다. 네. 촬영이 들어갔으면 그때부터는 촬영이 그쵸. 마무리되고 포스트 프로덕션 하고 나와야 돼요 영화가. 그쵸. 예. 근데 그 전에 상황 있잖아요. 그 전에 디자인 같은 거 하고 대본 같은 거 하고 사람 끌어모으고 하는 거는 하다가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죠. 네. 하다가 엎어져가지고 사람들은 모였는데 대본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대본이 마무리가 안 돼서 일정 넘어가고 취소되기도 하고 대본은 나왔는데 적당한 감독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취소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하다가 그냥 다른 사정이 생겨가지고 엎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특히 만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디벨롭먼트에 되게 오래 있었던 대표적인 작품이 워치맨이었거든요. 아, 그쵸. 워치맨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폴 그린그래스가 만들려고 했다가 촬영 1주 전에 엎어진 적이 있고 데런 아로노프스키가 만들려고 했다가 그것도 엎어진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잭 스나이더가 하기 전까지 한 10년 좀 넘어가는 동안에 그 상황이 그게 디벨롭먼트 헬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이 계속해서 있는 건데 지금 시니스터 6도 이제 그런 거를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니스터 6라는 기획 자체가 이게 만들어지는 지금 이제 넘어가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 디벨롭먼트 헬에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더맨과 시니스터 6가 싸우는 걸로 원래 돼 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다시 시니스터 6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거기 스파이더맨이 끼어드는 방식으로 또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많은 계획이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변화가 온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렇죠.
스크립트 바꾸는데 그 작가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고 디자인 바꾸고 하는데 그쵸.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식의 영화들은 이미 제작 들어가기 전에도 몇백만 달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돈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몇백만 달러 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 갖다 돈을 시궁창에 버릴 수는 없는 그쵸, 일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일단은 저기 그냥 책장에 꽂아둡니다. 책장에 꽂아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일단 페이지 3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일단 MCU 영화 하나에 나온 다음에 자기 영화에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MCU 영화에 나온다는 거는 일단 뭐 오리진 스토리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예, 오리진 스토리가 아니고 남의 영화에 와가지고 남의 갑자기 막뭐뱀 받고 죽고 네. 큰이면 짱을 오리진 이럴 수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이미 세워져 있는 캐릭터고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남의 영화에 나오고 자기 영화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티 워 파트 2가 개봉을 하고 페이즈 4가 시작이 될 때 지금 만들었던 이 내용들을 갖다가 재활용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 넘어가지고 4년 전에 만들었던 시니스터 6 다시 꺼내 들어가지고 야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다음 스파이더맨 영화를 만들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 마블의 두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가 나온다. 요때 시니스터 6나 베놈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시니스터 6 영화가 취소된 거냐 아니냐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소식을 듣고 있던 그런 형태의 시니스터 6 영화는 취소됐다. 라고 보는 게 사실상 취소가 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예. 스파이더맨은 이 정도로 정리를 예, 하고 스파이더맨은 하고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걸로 뭐 하고 간단하게 이제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간단한 마지막 소식. 네. 아까 잠깐 22화. 얘기했었는데 마지막 예. 화였죠 원래 이제 토요일입니다. 팩션과 네. 아하의 예.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예, 소식.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원래는 작년 언제였죠? 8월인가 나오기로 네. 했는데 네. 지금 네? 22화가 3월 11일로 한 번 또 연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놀랍지 이게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올뉴 호크아이 제프 그쵸, 프리미어가 이제 제프 바뀌어서 프리미어가 올뉴 호크아이가 원래 1화가 3월 4일날 나오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올뉴 호크아이 1화가 나오고 나서 이제 호크아이 22화가 연기가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또 올뉴 호크아이가 또 연기가 또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쵸. 연기가 아직 확정된 거 확정된 아니죠? 건 아니- 그렇죠. 올뉴 호크아이는 확정된 게 아닌데 이제 네. 호크아이 22화는 이거는 확정이 확정됐죠. 됐죠. 예, 그건 확정해졌고. 아니 사실 또 이제 예전에 포에버 이블 때 네. 포에버 이블이 마지막 그렇죠. 화가 그쵸. 연기돼가지고 연기되면 슈엔이 먼저 나오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제 타이인 같은 건 다 이제 끝났는데 네. 혼자서 한 달 후에 끝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르미아였잖아요. 더럽다고 때려칠 거. 그렇죠. 더러운 프랙션 그 이렇게. 아, 굉장히 작가들이. 예. 언프로페셔널한 작품은 좋으니까요. 작품은 네. 좋긴 한데. 작품 네. 정말 좋으니까 아쉽다고 해야죠. 호카이 정말. 21도 네. 전화가 좀 기억이 났으면 더 재밌었을 그렇죠. 텐데. 연기가 돼갖고 네. 전화를 연기를 어떻게 지나갔으니까 예. 다 먹었죠. 아 그러면 이제 오늘 일단 소식은 여기까지 소식은 하는 걸로 여기까지. 하고 아 길었네요. 그래서 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저희가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왔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임시로 만들었던 메일로 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 그래서 되게 놀라웠죠. 놀랐어요. 네, 되게 놀라운 이렇게 응원과 올 줄은 함께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조언 같은 거 해주시는 그런 메일이 왔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예, 뭐 네, 그 피드백을 조금 일단 해드리고. 받았으니까 예, 이제 그래서, 저도 네. 응답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다 정리가 안 됐었는데 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해드리다면 일단 브금 같은 걸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애매해요. 요거는 예,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하기가. 그렇다고 브금이 저희가 좀 뭐 애매해요. 작곡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상용 음악을 갖다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왜냐면 예. 유튜브에서 그런 저작권을 굉장히 깐깐하게. 예, 그렇죠. 되게 컨텐츠 깐깐하게 됐어요. 최근 심지어 들어가지고.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이 기계로 찝어갖고 네, 이 그러니까. 음악이 어떤 음악이다라는 게 음악이 있으면 딱 바로 잡히면은- 잡아서 잘라요. 발로 잘라버리죠. 네. 그래서 심지어 저기 막 밖에서 누군가가 벨소리로 갖다가 요즘 노래를 갖다가 네, 했어요. 음악을 틀으면 바로 이 그러면 영상 그게 잘릴 수 있어요. 걸려가지고 이 영상이 지금 그게 잘릴 수도 잘렸죠. 있습니다. 예. 그렇기도 해서 약간 브금은 저희가 좀 이제 그 브금을 까는 거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서 이렇게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좀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자막 같은 거를 좀 이제 자막. 사실 사실- 어떻게 했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저희가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원래 기획이 생방송 기획입니다. 네, 생방송 원래 지금 원래 생방송 이것도 이제 기획입니다.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지금 찍어갖고 네. 네. 이제 방송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제 녹화만 하고 있을 뿐이지 프로그램 자체는 원래 생방송용으로 그렇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네. 생방송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긴 한데 그렇죠. 원래는 그리고 네, 예. 2화부터 생방송을 하려 했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각을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생방은 힘들어집니다. 네. 네. 일단 아직 꿈은 버리지 않았는데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요. 버리지 다만 않았지만. 이제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작가 얘기를 하거나 타이틀 얘기를 하거나 할 때 네. 뭐지 뭐라고 해서 무엇보다 한글로 얘기할 때 이게 알파벳으로 뭐라고 찾아가는지도 분명하지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막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히어로 코믹스에 이제 저희가 히어로 캐스트를 이제 올릴 때 같이 그 글로 몇 가지의 그 중요한 그 네. 어떤 뭐 고유 명사들이나 단순해서. 이런 걸 갖다가 네. 그렇게 좀 이제 영어로 다 정리해 놓는 그런 거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단 그 정도인가요? 그리고 일단 네. 예. 일단 얘기 무엇보다도 드릴 수 이제 피드백 받은 걸 굉장히 저희는 예상을 못했기도 하고 예, 저희는 정말 그렇지만 예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뭐 네. 메일 주소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닌데 예, 하여튼 굉장히 그러면서 감사해요 저희는. 예. 정말 중간 감사하게 봐주고 있다는 생각하고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피드백을 이제- 주셔서 잠깐만요. 감사하고. 네,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뭐요? 네. 그 피드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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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좀 이따가 그 클로징을 할 때 메일 주소를 만들어놨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메일 주소를 만들어 놔가지고요. 메일 주소를 이제 히어로 코믹스 이제 저희가 네. 활동을 하는 히어로 네. 코믹스 사이트에서 협찬을 해주셔갖고 네, 그렇죠. 네, 메일 주소를 협찬 받았어요 저희가. 히어로 코믹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 히어로 캐스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그리고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재능 기부 해주실 분도 굉장히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작곡이라던가 작곡해 주실 분이라든지 영상 아니면 편집 영상 네. 글쎄요 영상 편집을 일단 둘째 치고 네. 네. 영상 뭐 편집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예. 뭐 나중에라도 뭐 혹시 뭐 그림 같은 거 주실 수 있는 분들 뭐 네.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게스트도 환영합니다. 게스트도 환영해요. 게스트 특히 환영합니다. 게스트 예, 정말 그러고 보니까 지금 환영하고요. 거미 버스가 게스트가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아, 아무래도 좀 그러네요. 코믹스 쪽에 좀 마블이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예. 제가 그래도 이번 주 마블 잘하시는 분. 커버할 거예요 지금. 네. 예, 자, 그러면 일단 1부를 여기서 마치죠. 예, 네. 1부 여기서 오버타임 마치도록 많이 하고 했지만 이 정도 오버타임이 심하게 오버타임 됐네요 지금. 심하게 됐어요. 이걸로 마치고 네, 네. 이걸로 잠시 후에 마치고 2부로 이제 2부로 하죠. 돌아오겠습니다. 예. 망했다. 왜 이렇게 오래요?